문재인이 퇴임을 앞둔 5월 8일 부처님 모시는 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집행되는 대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연말 연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심, 김경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과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심층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다음 달 부처님 오시는 날을 맞아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 이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중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이후 대법원에서도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하다가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보석 석방된 바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김경수는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의 형을 살기 위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자, 앞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드루킹 댓글 조작은 세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분명하고 범죄의 경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의 복심이자 최측근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드루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특검이 파악한 드루킹 댓글은 모두 8,840만 회로 국정원 댓글 41만 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기에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사실상 가담한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드루킹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이 되는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인사들 또는 그들에게 투표한 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여론이 아닌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됐으니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야권을 비롯한 국민들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이 뭐였습니까? 과연 문재인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을까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에 측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 정권 최대 실세로 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 과연 몰랐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김경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과의 관련성을 더 파헤쳐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이 김경수를 사면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다음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의 마지막 특별 사면에 정경심을 포함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한 이후 일부 여권 세력에서는 정경심을 사면해달라는 욕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들의 주장인즉슨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윤석열의 희생양이었고 문재인 당신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의 빚을 갚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는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경심을 사면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사면해 줬다.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까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며 사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은 형이 너무 과도하다. 4년이나 감옥살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 교수를 사면해달라는 것이다.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과연 저렇게 감정에 호소할 그런 일일까요? 물론 사람의 건강을 물리적 나이로 판가름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정경심 교수는 1962년생으로 만 60세입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만 70세이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그보다 더 많은 1941년생으로 만 80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수감 중에 외부 진료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건강 악화에 시달렸고 이명박 대통령도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도소안은 그야말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었죠. 자, 그러다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때문에 건강 악화를 정 교수에 대한 사면의 이유로 드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고요. 더군다나 정경심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조국을 비롯한 정경심 가족들 그리고 정권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지요. 자, 만약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악화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병원에서 그냥 치료를 받게 하면 될 일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는 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수, 정경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현재 형성되어 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49.6%로 나타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했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현재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정경심, 김경수를 따로 떼어놓고 조사를 했다면 더욱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가 입버릇처럼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김경수, 정경심을 사면할 명분이 더더욱 없는 것이겠죠. 문제는 며칠 전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며 여론을 살피면서 판단하겠다는 의사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경심은 문재인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강조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 최측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김 전 지사 사면 등에 끼어 나오는데 더더욱 부적절하다 볼 수 있고요. 국민통합 차원의 사면은 이미 3.1절 특사에서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사면은 곧 대통령에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기는 게 순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